자, 이번 시간에 하는 것은 레이어, 도면층이라고 합니다. 도면층, 레이어. 우리가 도면 작성할 때, 어떤 설계를 할 때 이 도면층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면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도면을 작성할 때는 이 도면층 기법을 사용해서 도형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설계 도면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기능입니다. 이 현재 우리가 작업하는 이 화면 있잖아요. 이 화면을 투명한 용지로 생각하면 돼요. 투명한 종이다가 내가 작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CAD에서는 255개의 도면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10개 내의 레이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면에 따라서 어떻게 도면층을 만들어야 될 건가는 그 도면에 따라서 만드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에 따라서 구상을 해야 돼요. 이게 구상을 잘 해야지 도면 작업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다. 편리하다. 그 얘기입니다. 먼저 레이어를 샘플로 연습을 하나 만들어 보고 그 레이어의 성질들, 특성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어를 제어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리본 메뉴 가지고 제어를 할 거예요. 리본 메뉴를 가지고 그 레이어를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가지고 레이어를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어를 가지고 제어를 하려면 그게 금방은 안 되고 반복 연습을 해서 그 레이어를 명령어로 제어하는 것을 자기가 습득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끝나면 따라하기 예제를 하나 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레이어 기법을 이용해서 따라하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명령어는 레이어, LAYR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LA만 쳐도 돼요. LA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도면층 특성 관리자는 창이 뜹니다. 그 레이어 이름이 0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0번. 이 0번은 기본이요. 그냥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도면층 0번 레이어는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 0번에서 작업은 가능해요. 내가 레이어를 만들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 레이어를,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가면 돼요. 자, 레이어를 새로 만들기에는 거기 위에 보면 새 도면층이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아이콘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새 도면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누르면 도면층 1이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그대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이렇게 칩니다. 레이어 이름입니다. 중심선. 중심선이고 색상은 선홍색이에요. 우리가 색상을 선택할 때 어떻게든 색상 색인 여기서 선택해도 되지만 그거 말고요. 기본 색상 있죠. 밑에 이게 몇 개 나와 있는 거. 빨간색, 노란색, 녹색, 하늘색, 청색, 선홍색, 흰색 여기서만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컬러로 프린트하면 컬러로 나오지만 이게 색상에 따라서 컬러로 프린트했을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화면상에서는 잘 보이지만 프린트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색깔을 내가 노란색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 프린트는 거의 컬러로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흑백으로 인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 도면은 흑백 인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란색으로 해도 어떻게 무슨 색으로 나와?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내가 색깔을 바꿔가면서 도면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홍색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선홍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선 종류는 지금 센터 투선인데요. 지금 기본은 실선입니다. 이걸 눌러가지고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요? 센터 선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를 눌러서 선을 불러와야 됩니다. 노드를 눌러서 선을 불러오는데 어떤 선을 불러와야 되냐면 센터선, 중심선일 때는 센터가 있고 센터 투선이 있는데 센터 투선으로 하겠습니다. 센터하고 센터 투는 긴 선과 짧은 선의 비율 차이가 있어요. 나는 센터 투로 하고 싶다.
그러면 센터 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선이 이렇게 노드가 됩니다. 그럼 센터 툴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선이 노드가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중치 현재는 기본값인데 선의 가중치는 0.2mm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0.2로 이렇게 선택을 하겠습니다. 가는 실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는 실선. 색깔은 바로 앞쪽에 있는 레이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 색은 흰색이에요. 자, 흰색으로 선택했지만 프린트를 하게 되면 검정색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캐드에서는 흰색이 검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바탕화면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선 종류는 실선입니다. 솔리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선 가중치는 기본값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선일 때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점세선입니다. 안 보이는 선을 할 때는 이제 가상선을 쓰게 되는데, 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선 종류는 팬텀 투선입니다. 여기 팬텀 투선이 없기 때문에 노드를 눌러가지고 팬텀 2를 찾아야 돼요. 팬텀 2, 우리가 말하는 2점세선입니다. 팬텀 2를 선택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고 팬텀 2가 올라오면 그놈을 선택을 하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팬텀 2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의 가중치는 0.2mm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 레이어입니다. 문자 레이어는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 다음에 선은 실선입니다. 그리고 선의 굵기는 기본값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숨은선입니다. 숨은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선이죠. 파선이고요. 색깔은 노란색으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선 종류는 히든입니다. 히든. 자, 여기서 로드 해가지고 히든을 찾죠. 히든을 찾아서 확인 눌러주고 노드가 되면 히든선을 누른 다음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히든선으로 바뀌어지고 선의 가중치는 0.2mm입니다. 0.2mm 이렇게. 또 외형선입니다. 외형선. 자, 외형선은 선의 색상은 초록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선은 실선으로 하고 선의 가중치는 0.3mm로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합니다. 치수 색상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선의 가중치는 기본값이에요. 그 다음에 해칭은 흰색이고 그 다음에 실선이고 기본값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쭉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다 보니까 그 레이어의 이제 속성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선택한 것들이 바로 속성이에요. 첫 번째로 레이어에 켜기가 있습니다. 앞에 뭔 모양이 있어?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전구 모양이지? 네. 예, 이렇게 누르면 전구가 꺼져요, 이렇게. 꺼져요. 그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끈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 레이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지.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실제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온오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계래라고 있어. 무슨 모양이고? 해 모양이죠. 한번 눌러봐. 무슨 모양이야? 얼음 모양이요. 눈 모양, 얼음이죠. 이건 뭐냐면 도면을 얼려버려. 도면을 얼려버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도면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얼려있기 때문에 동작을 안 해.
그러니까 도면이 존재는 하되 얼어버리면 작업 대상에서 제어가 돼버려요. 빠져버려. 그러니까 도면을 끄는 것은 안 보이지만 동작이 되는 거고, 도면을 얼려버리면, 동결시켜버리면 보이지도 않고 작업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그 차이점입니다. 일단 실험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한번 누르면 해동이 됩니다. 얼렸다 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잠금쇠. 딱 누르면 잠궈지죠. 한번 누르면 열립니다. 이건 뭐냐? 그 도면층을 잠궈버립니다. 잠궈버리면 실수로 인해서 도면층이 삭제되거나 어떤 객체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겁니다. 수정을 하려면 수정이 안 돼. 일단 이렇게 이제 잠궈놓으면. 그 다음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프린터 모양이죠. 한번 누르면 빨간 점이 생기죠. 한번 누르면 빨간 점, 한 점 누르면 점이 없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도면층은 프린터 대상에서 제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화면에는 있는데 그 해당되는 레이어는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도면을 작성했어. 치수까지 다 기입을 했습니다. 치수 레이어에서 그놈을 딱 끄고 프린트하면 화면은 존재하되 치수만 빠지고 출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린터 대상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색상이 있고 선 종류, 선의 가중치가 있는데 투명도가 있고요. 이것은 그 레이어의 속성이에요. 그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속성을 무조건 따라가. 내가 도면을 작성할 때 레이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객체의 색상, 선 종류, 가중치, 투명도 이것이 그 레이어의 속성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작업만 하면 돼요. 그 레이어에 가서 해당 레이어에 가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레이어를 사용할 때 여기 보면 특성에서도 선의 그 선 종류라든지 색상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꾸게 되면 레이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바꾸게 되면 이게 우선권을 가져요. 우선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레이어 기법을 쓰게 되면 특성에서 색상이나 선 종류나 선의 가중치는 어떻게 돼요?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레이어 기법을 쓰게 되면 이 특성에서 선의 색깔이라든지 선의 가중치 이런 것은 여기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어에서 바꾸면 돼요. 자, 창을 닫겠습니다. 창을 닫은 다음에 홈 메뉴에 보면 도면층이라고 있고 도면층 특성 있죠. 리본 메뉴로 가봐요. 이제 리본 메뉴로 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면층 특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똑같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레이어 LA 있게 쳐도 되고요. 리본 메뉴에서는 이걸 눌러도 돼요. 그리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레이어는 앞에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현재 0번 레이어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는 실선 레이어로 가고 싶으면 여기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체크가 이쪽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현재 나의 현재 위치가 가는 실선으로 갔다는 거죠. 0번으로 다시 가고 싶으면 0번에서 더블 클릭하면 그 레이어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는 도면층을 바꿀 때는 더블 클릭하면 돼요. 여기서는. 그런데 여기서 안 하고 또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여기 보면 레이어에 역삼각형 버튼이 있죠. 요 리본 메뉴에서 이렇게 누르면 기본적으로 도면층을 켜고 끄고 동결시키고 잠그고 선 색깔 종류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가는 실선 레이어로 가겠다. 그러면 가는 실선 레이어를 선택하면 내가 현재 작업 레이어는 가는 실선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REC 이렇게 치고 사각형을 하나 내가 이렇게 임의로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가는 실선 레이어의 속성에 맞춰서 이 객체가 그려진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가상선 레이어로 가겠다. 가상선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사각형을 하나 그려요. 이렇게. 그리면 가상선 레이어의 속성에 맞는 선의 색깔과 선의 종류가 그려지는 거예요. 또 한번 문자 레이어로 가서 사각형 하나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선을 그리는데 선이 너무 듬성하거나 촘촘하면
라인 타입 스케일 조정하면 돼요. LTS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조밀하게 하고 싶다. 한 10%만, 20%만 0.8. 그러면 조금 조밀해졌죠. 자, 이번에 숨은 선으로 가겠다. 숨은 선 레이어로 가서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이렇게 그리면 숨은 선은 노란색에 이렇게 파선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외형선에 가서 RC 이렇게 치고 사각형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녹색 선으로 했는데 아까 가중치를 줬는데 선이 똑같이 굵기로 나오죠. 이것은 선의 가중치를 온오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막대에 보면 여기서 선의 가중치 표시라는 게 있어. 이놈을 누르면 이렇게 선이 굵게가 보입니다. 이걸 끄면은 가늘게 보이고 이걸 누르면 굵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선이 굵은 상태에서 작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꺼놓고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키는 거예요. 자, 일단 켜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 레이어로 간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중심선은 선홍색의 1.3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치수 레이어에 가서 사각형 하나 그리고. 그래서 각 레이어를 각 움직이면서 지금 내가 객체를 그리고 있어요. 해칭 레이어에 가서 또 RC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 레이어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각 레이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객체를 그렸어요. 자,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리본 메뉴에서 이 어떤 레이어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는 요 화면상에 볼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리본 메뉴에 보이는 요것이 뭐든지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레이어의 위치예요. 내가 여기서 0번 레이어로 가겠다 그러면 0번으로 바뀌면은 현재 내가 작업의 레이어는 0번에 가 있는 거예요. 0번으로 간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한번 0번 말고 가는 실선부터 이렇게 꺼보겠습니다. 끄면 어떻게 돼? 이렇게 끄면은 객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화면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어떻게 돼? 실제는 존재하고 있죠? 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려면은 2하고 엔터 치고 오 이렇게 한번 쳐봐요. 객체를 몇 개 찾았다고 나오지. 지금 화면상에 안 보이는데 객체를 찾았죠. 찾았다는 얘기는 객체가 있다는 얘기지. 자, ESC 눌러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키겠습니다. 이렇게 다 켜요. 이렇게. 그러면 다 나타납니다. 객체가 보이죠? 자, 이번엔 동결시키겠습니다. 다 눌러봐요. 자, 그러면 도면이 다 얼어버립니다. 동결돼 버려요. 그러면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객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레이즈 2하고 엔터, 올 엔터. 그러면 객체를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죠. 못 찾았다는 얘기는 객체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실제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돼요? 작업 대상이 제외가 된 거죠. 도면층이 얼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거 도면층을 온오프한 거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작업 대상에서 제외했냐 안 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자, 이번에 다 해동시키겠습니다. 다 해동시켜 이렇게. 해동시켜. 자, 1번은 이번에 잠궈봐. 잠궈보면 어떻게 돼요? 약간 객체가 희미해지죠? 희미해진 상태에서 내가 수정하려고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뭐예요? 마우스 끝에가 열쇠 모양이 보이지고 이놈이 어떻게 돼요? 수정이 돼 안 돼? 수정이 안 되죠. 객체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금 상태에서는 객체가 잠겨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희미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열쇠 모양이 생기면서 객체가 수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숨은선 레이어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거 눌러보면 현재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색깔이 노란색인데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다. 여기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색으로 바꾸냐면 하늘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늘색으로 딱 이렇게 바꿔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하늘색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색상을 바꿀 때 일단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바꿀 때는 레이어에서 바꿔야지 특성에서 바꾸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리본 메뉴를 가지고
이제 리본 메뉴를 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는데 이제 명령어로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도면층을 껐다 켰다 할 때는 여기서 레이어의 리본 메뉴에서 이놈을 껐다 켰다 하면 되죠. 껐다 켰다 해도 되지만 명령어로는 레이 오프입니다. LAY 오프. 레이 오프 한 다음에 내가 이 도면층을 끄고 싶어. 그러면 그 해당 레이어에 작업된 객체를 딱 선택하면 그거 꺼져요. 딱 누르면 꺼집니다. 이렇게. 꺼지죠? 근데 또 꺼놨다가 다시 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리본 메뉴를 안 가고 뭐라고 치냐면 레이 온. 이렇게 하면 다시 나타나요. 켜집니다. 그러니까 끌 때는 레이 오프. 이게 도면층 제어하는 명령어들을 보면 앞에 레이어에서 LAY가 들어가고요. 온 하면 켜지고 오프 하면 꺼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본 메뉴를 안 가고 바로 어떻게 돼요? 명령어로 그 해당되어 있는 객체를 선택하면 그 레이어가 꺼지는 거지. 자, 이제 동결시키는 겁니다. 레이 FRZ. 그 다음에 내가 동결할 객체를 선택을 하면 동결이 돼버려요. 화면에 보이진 않죠. 근데 다시 이걸 해동시키고 싶어. 동결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레이 THW 하고 치면 다시 동결 해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쓰고 있는데 나는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해당되는 레이어, 이거 외형선 레이어만 가지고 내가 작업을 하고 싶어. 이러니까 도면층 분리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 객체 분리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이것은 객체 분리는 그건 객체가 분리되는 거고 이건 도면층이 분리돼 버려요. 도면층이 분리되니까 내가 선택한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안 보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명령어는 레이 ISO예요. 레이 ISO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 외형선 레이어만 딱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만 보이고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면 내가 작업하는 것만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어떻게 돼? 분리된 걸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이 on ISO 이렇게 치면 ISO라고 치면 다 보입니다. 이것은 레이어가 분리된 것을 다시 보이게 하는 것이 도면층 분리 해제입니다. 레이 on ISO. 그 다음에 도면층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면층 삭제. 자, 도면층은 이제 내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도면층이 필요가 없어. 그럼 삭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도면층 속성에 가가지고 이제 도면층 특성 관리자나 아니면 리본 메뉴 삭제하는 것은 이렇게 삭제를 하면 돼요. 현재 0번 레이어 있는데 내가 해칭 레이어를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아이콘에 보면 도면층 삭제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 번째 것을 탁 눌러줍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선택된 도면층이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도면층이 삭제하는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0번은 도면층 0번은 삭제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 도면층,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면층은 삭제가 안 돼. 이게 자기 도면은 자기가 삭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당되는 도면층을 삭제하려면 다른 도면층에 가야지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객체가 포함된 도면층은 삭제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도면층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객체를 일단 지워야지 삭제가 되는 거지. 외부 참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해칭 레이어는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여기 객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놈을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해칭 레이어이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렇게 껐다 켰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칭 레이어예요. 그래서 이놈을 선택해서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누르면 어떻게 돼? 삭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삭제가 돼. 그냥 삭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령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요거 이게 뭐냐면 어떤 레이어면 치수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치수 레이어. 지금 치수 레이어에 객체가 있고 이 레이어를 삭제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레이 딜리트입니다. del. 레이 del. 딱 친 다음에 이 치수 레이어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객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이것은 객체도 삭제를 하면서 레이어도 삭제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봐. 확인하는 겁니다. 계속 하겠냐? 기본값은 아니어야. 이건 왜냐면 이게 레이어까지 다 삭제되는 거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한 번 더 물어봐. 그래서 Y하고 엔터 치면 레이어가 삭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치수 레이어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삭제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레이어가 뭐냐면 가는 실선 레이어거든요. 가는 실선 레이어. 이게 그리고 보니까 이것을 외형선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어. 레이 MCH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이 도면층 일치라는 거야. 현재 가는 실선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외형선 레이어로 일치시켜주는 거죠. 이게 이제 특성 일치하고 이제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 뭐라고 치냐면 레이 MCH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딱 친 다음에 바꿀 객체를 먼저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을 한 거예요.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뭐하고 맞춰? 이 외형선 레이어. 외형선 레이어를 딱 선택하면 이거 딱 같이 같아져 버려요. 이걸 도면층 일치라고 합니다. 레이 CUR이라고 있어요. 레이 CUR. 현재 레이어의 위치는 내가 문자 레이어 가 있는데 현재 사용하는 레이어로 이놈을 바꾸려고 그래요. 숨은선 레이어거든요. 이것은 숨은선 레이어예요. 숨은선 레이어를 현재 문자 레이어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다른 데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현재 레이어로 바꾸는 거지.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 레이어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M을 빼고 레이 CUR 이렇게 친 다음에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할 거. 현재 도면층 문자고요. 요걸 선택을 하고 엔터를 딱 치면 그걸로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만약에 명령을 안 쓰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다른 레이어로 가고 싶으면 이걸 선택한 다음에 내가 외형선 레이어로 가고 싶다. 중심선 레이어로 가고 싶다. 이렇게 가져가면 그 레이어로 가져가면서 속성이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명령을 안 쓰는 방법은 리본 메뉴로 하는 방법은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그 리본 메뉴에서 내가 가져가려고 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주면 그쪽으로 가버려요. 가면서 그 속성을 따라가 버려요. 근데 명령어는 레이 CUR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그는 겁니다. 잠그는 것은 리본 메뉴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열쇠를 누르면 되죠. 이제 명령어는 레이 LCK입니다. 락을 거는 거예요. LAY LCK 딱 친 다음에 이거 잠그고 싶어. 딱 누르면 잠겨져 버립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수정 못 하죠. 이렇게. 그럼 푸는 건 뭐냐? 레이 ULK 이렇게 치고 객체를 딱 선택하면 잠기는 게 풀려요. 그 다음에 도면층을 병합하는 거예요. 이게 도면층이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뭐 이걸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이렇게 합치려고 그래요. 여러 개의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하나 레이어로 가져가는 것을 이제 병합이라고 하는데 명령어로는 레이 MRG로 해야 되는데 도면층을 합할 때는 명령어보다는 도면층 특성에서 하는 게 더 편해요. 왜 그러냐면 뭐 명령어가 이렇게 한글로 돼 있으면 이렇게 다 치야 되잖아요. 도면층 특성 관리자에서는 이렇게 칠 필요가 없어. 우클릭으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숨은선, 외형선, 중심선 세 개 레이어를 이 문자 레이어로 다 합해버리겠다.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할 때 하나 누를 때는 하나씩 선택이 되는데 이름을 누르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누르면 여러 개의 레이어가 선택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누른 다음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선택한 도면층 병합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우클릭에서 이걸 누르고요. 어디다가 합할 거냐. 나는 문자 레이어에다 합할 것 병합하겠다. 현재 각 레이어에 있는 객체를 문자 레이어로 가져가고 나머지 레이어들 내가 선택한 레이어는 병합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고 병합됩니다. 계속 하십니까? 예. 눌러버리면 레이어가 문자 레이어로 다 이렇게 가고
객체가 문자 레이어로 다 가고 레이어가 병합돼서 안 보이고요. 이게 병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게 병합입니다. 그래서 지저분해진 도면층을 하나로 병합하는데 명령어로 가능하지만 우클릭을 하는 게 더 편하니까 그 우클릭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도면층. 레이어를 만들고 그 레이어에 가서 작업을 하고 또 다른 레이어로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도면 작성하다 보면 도면 작성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문자 입력하고 뭐 해치도 작성하고 또 뭐 치수도 기입하고 전용 레이어를 딱 만들면 내가 그 레이어로 가지 않아도 알아서 그 레이어로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치수 기입을 하려고 한다면 자동적으로 내가 치수 레이어로 안 가도 그 레이어로 가서 작업을 하고 약간 빠져나와.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어를 만들 때 지금 아까는 어떻게 한글로 뭐 문자 뭐 예를 들어서 해치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전용 레이어는 이렇게 한글로 치는 것보다 이렇게 영문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단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이 레이어는 전용 레이어라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지정을 해줘야만이 그 명령어를 실행할 때 그 레이어의 속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은 영문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LA 이렇게 쳐요. 자, 레이어로 갑니다. 자, 레이어를 만듭니다. 자, 텍스트. 문자 전용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TXT. 문자 전용 도면층의 도면층 이름을 그냥 텍스트로 한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또 세면층 만들고 치수 전용 레이어입니다. 치수 전용 레이어는 디멘전이라서 DIM이라고 하겠습니다. DIM이라고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치 전용입니다. HP로 하겠습니다. HP. 색상은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중심선, 센터선이죠. 센터라고 치겠습니다. CENTER, 센터라고 하고요. 색은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전용 레이어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거든요. 문자 전용 도면층, 치수 전용 도면층, 해치 전용 도면층, 중심선 전용 도면층 이렇게 4개가 있고요. 4개를 색깔을 구분해서 색상을 주어졌습니다. 선이나 선 가중치는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서 선 종류를 센터 선이니까 1.3선으로 해줘야죠. 그렇죠? 센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드를 해가지고 여기서 센터 2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2 확인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다 실선이지만 센터 선만 센터 2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창을 닫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 레이어를 만들었으면 이 레이어는 문자 전용 레이어라 도면층이다 라고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명령어 라인에서 뭐라고 치냐면 텍스트 TEXT 레이어 LAYER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라고 엔터를 친 다음에 문자 전용 도면층은 아까 도면층 이름을 뭘로 했어요? 텍스트로 했잖아요. 여기서 텍스트라고 치는 거예요. TEXT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치수 전용 레이어입니다. DIM LAYER. 치수 전용 레이어는 아까 이름 뭐라고 했어? 그냥 dim이라고 했죠. 그래서 dim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치 전용 레이어는 HP 레이어입니다. LAYER. 이것은 아까 이름을 뭐로 했어요? 해치는 HP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레이어는 뭐냐면 센터 레이어예요. CENTER 레이어 LAYER 이렇게. 센터 레이어. 근데 센터 레이어는 아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센터라고 줬어요. CENTER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레이어 이름이 이렇게 센터 dim HP 텍스트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고 이것은 이 전용 레이어라는 것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심선 전용 레이어는 센터 레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레이어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그 레이어는 전용 레이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실제 동작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우선 현재는 0번 레이어에 있는데 도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원을 반지름이 뭐 30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원을 하나 더 그릴까? 자, 사각형도 하나 그리겠습니다. 가로가 50, 세로가 50되는 사각형도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자, 전용 레이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레이어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용 레이어는 이 레이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꿀 필요 없이 그냥 작업하면 자동적으로 그 레이어로 가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제 내가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문자 입력은 뭐예요? 단일행 문자는 뭐라고 쳐요? 디테일하고 치죠. 근데 내가 스타일 지정 안 했으면 문자 크기라든지 다이렉트로 입력을 하면 돼. 자, 어떻게 하냐면 DT 이렇게 칩니다. DT 치고 내가 입력하는 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뭐 10으로 하겠습니다. 10하고 엔터. 각도는 0도 엔터. 그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썼어요. 지금 내가 레이어를 바꾸지 않고 단일행 문자를 딱 쳤는데 글자 색깔이 뭘로 바뀌어졌어? 노란색으로 됐어요. 왜 그러냐? 아까 문자 전용 레이어의 색깔을 뭘로 했었어? 노란색이 있잖아. 그러니까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자, 치수 기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 홈에 보면 주석에 선형이라고 있어. 선형. 선형 치수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걸 딱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사각형에 두 점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치수 기입이 되죠. 근데 무슨 색으로 치수 기입이 됐어? 빨간색. 아까 치수 레이어의 색깔은 내가 빨간색으로 했거든. 근데 레이어가 바뀐 걸 보여 안 보여?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레이어의 전용 도면층의 속성을 따라가는 거지. 작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안에다 해치를 해봅니다. 해치 명령은 뭐예요? 해치 쳐도 되고 H만 쳐도 되죠. 안시 31로 하고요. 자, 여기다 해치를 하겠다. 그리고 안시 31을 선택하고 딱 클릭을 해보면 해치가 됩니다. 해치는 무슨 색으로 됐어요? 하늘색이요. 하늘색으로 됐죠. 자, 이번에는 중심선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선. 중심선은 어디에 있냐면 메뉴의 주석에 중심선이라는 리본 메뉴가 있고 중심 표식이라고 있어요. 보이죠? 그러니까 주석의 중심선, 중심선의 중심 표식 선택한 다음에 이 원을 딱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 표식이 딱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으로. 왜? 아까 레이어 만들 때 내가 초록색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전용 레이어를 쓰게 되면 레이어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작업을 하면 그 전용 레이어의 속성에 의해서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